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오늘 저번에 이어서 인스타그램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이어가야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오답을 피워갈 수 있는 어떤 오답 노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씹을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게 빵빵 터져서 늘은 사람들은 그게 그 기술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개인의 매력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곱하기로 든 게 아니라 덧셈으로 든 거니까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좀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인스타그램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쿨 미디어죠. 되게 캐주얼하고 프라이빗하고 캐주얼하고 프라이빗하고 쿨하고, 그래서 너무 진지한 콘텐츠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인스타그램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홍보 판매용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잘 콘텐츠 올리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든지 뭐 먹는 사진이라든지 등등등. 또 뭐가 있었을까? 레퍼런스, 이제 따라할 만한 계정들 한 1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보면서 카페할 건 카페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건 안 해야지 할 것도 하고. 근데 레퍼런스를 보면서, 다른 분들을 보면서, 그때 뭐 카멜 사장님 얘기도 했는데, 이제 자연빵이 좋아요. 이제 액션보다는 자연빵이 좋은데, 그 자연빵은 카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DNA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엽적인 거, 표면적인 거를 카피하려고 하면은 금방 티난다. 또 꾸준히 해라. 저희는 이제 5년 동안 하루에 5개씩 했는데, 이게 어쨌든 게시글 하나 올리면은 이제 0.5명이라도 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이 한 14,500명 정도 되는데, 게시글을 놓고 보니까 한 7,000개 정도 되니까, 하나 쓰고 한 2명 정도 팔로워가 증가했다. 이 정도의 노가다다. 그래도 할 수 있다, 노가다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1강을 정리하고, 2강은 좀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는 쿨한 거다. 그래서 쿨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블로그는 이거보다 조금 덜 쿨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주저리 말이 많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더 덜 쿨합니다. 그래서 엄청 진지하고 정치 얘기도 많고. 그래서 신기한 게, 저도 페이스북을 먼저 했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글 하나 쓰면은 막 댓글이 한 10개씩 달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하고 지금 페이스북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가면은 좋아요하고 댓글이 안 달려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막 좋아요가 막 300개 400개씩 달려도 이제 그 대상이 다른 거죠. 거기는 이제 좀 더 진지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고, 인스타그램 좀 더 쿨한 캐주얼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 내가 이걸로 몇 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인스타그램 해보니까 피드 하나 올리면 팔로워가 1명 늘더라. 100명 늘리고 싶다. 그러면 100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 하루에 5개 쓰니까 20일 걸리겠네. 뭐 이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예측은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복습했고 이제 2강으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인격화예요. 이거 조금 사람처럼 보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브랜드에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걸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한 4만 5만 정도 됐었는데, 좋아요가 10개 20개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가 10개 20개 정도 가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찍어서 또 사진도 다 포토가 찍고 엄청 만져서 잘 올리는 것들인데, 근데 물론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제 매력적인 글이나 이런 건 없죠. 매력적인 이미지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고객들이 자기가 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을 때 이 계정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안 서는 거야. 얘네들 무생물인 거야. 그냥 뭐랄까, 화보집인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 화보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 화보집에 내가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온라인 화보집에 행복하진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얘랑 나랑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정이 조금 사적으로 느껴지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연난 수박하고 신사 수박은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연남 수박은 이제 정보 위주로만 올리거든요. 옷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고, 여기다가 내가 라이크를 누른다고 해서 이 계정이 행복할 거라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이 계정과 내가 돈독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신사 수박 인스타그램은 제가 얼굴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수박지원 양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면 제 추측건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 때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지,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터랙션이, 서로의 상호작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뭐 아주 감도를 너무 칼같이 유지해야 되는 큰 브랜드가 아니면 좀 이제 좀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좀 감도를 낮춰서 지저분하게 좀 보여야 합니다. 이 지저분하단 말이 좀 아주 예민한데, 하여튼 너무 고감도로 가면 안 돼요. 특히 스몰 브랜드들 그냥 진짜 발꼬락이라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통의 힘이 있거든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라이크도 많이 달렸을 때 상위 노출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강의 들었을 때 이거를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브랜드나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흔히 범하는 실수, 너무 고감도로 가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왜냐면은 작은 브랜드들은 승부를 볼 게 자본이 없기 때문에 감도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그 인스타 피드 하나 올리는 거를 막 너무 갈고 닦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곱게 해서 올리면, 이게 대중들은 그냥 예쁜 거 하나 보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달고 라이크를 누르고 퍼가고 하질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10만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인스타그램 속에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컨텐츠를 쓸 때 일단은 전체 화면에 들어가서 전체 구성을 봐요. 그래서 내 얼굴이 한번 나왔어,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바닥에서 코디샷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박지원양 착샷 나오고, 뭐 동영상 하나 나오고, 막 언박싱 라이브 한 거 올라가고, 뭐 계속 이렇게 구성을 짜요. 겹치지 않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흔히 패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 프로필 전체를 딱 보면은 다 그 사람, 10개 중에 9개가 그 사람이에요. 거의 비슷한 포즈에. 그러니까 팔리는 상품, 콘텐츠적으로 팔리는 상품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랬을 때의 증가의 그래프가
이제 곱하기로 갈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한 거죠, 그분들. 그렇게 하면 5만도 가고 10만도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브랜드가 고감도 컨텐츠로 딱 만진 거, 이제 예쁜 옷들, 화보들만 올리면은 만 단위로 가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막 디렉터가 나오고, 네. 어쨌든 이게 인격화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인스타그램 속에서 그 계정 안에서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이, 주인공이. 그래서 직접 소통하고. 왜냐면은 더 오피셜한 거는 얼마든지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더 진지한 거는. 지금 브랜드들이 그 자사몰이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 홈페이지 안 갖고 있는데 잘 없을 거예요. 아니면 그 운영비 때문에 하기 싫다, 그럼 블로그로 가면 돼. 블로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 이 캐주얼하고 쿨하고 프라이빗한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미디어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좀 무생물이 아니라 유생물이 나와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줘야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잠재적 고객들과의 인터랙션도 좋아지고 실제로 매출도 훨씬 좋아진다. 네, 목표했던 그 매출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보시라. 네, 한번 해보시라. 왜냐면은 이게 저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라이크 안 나오고 그 댓글 많이 안 달려도 그냥 매출만 많이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이제 소통의 창구고 그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인스타그램 할 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오피셜 계정이니까, 그러니까 캐주얼한 미디어의 오피셜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캐주얼하고 적당히 오피셜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반존대 막 이런 게 막 유행했잖아요. 옛날에 막 무한도전 보면은 그 광희가 막 선배들한테 반존대 쓰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스피치하거나 글 쓸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말은 어쨌든 사적인 거고 캐주얼한 거고, 존대는 공적인 거고, 그리고 되게 이제 거리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DM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 관계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좀 기술적으로 편하게도 하고 오피셜하게도 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손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편하게 반말하는데, 아니다 하더라도 그 오피셜한 느낌과 캐주얼한 느낌을 같이 전달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어쨌든 10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피치로만, 글쓰기랑 스피치로만 밥벌이하고 했던 사람이랑 대중 앞에 섰을 때 저 사람들의 어떤 지루함을 어떻게 환기시키는지 좀 알거든요. 네, 이게 딱, 네, 안녕하십니까, 뭐 수박팬티 김정열입니다. 네, 이 책의 몇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어떤 학자가 그때 자기 논문에서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호멀하게 하고 이걸 쭉 밀고 가면 사람들이 집중도가 탁 떨어져요. 근데 그때 탁 갑자기, 그런데 제가 어제 있잖아요, 슈퍼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뭐 2+1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 이렇게 탁 톤을 바꿔버리면요, 사람들이 한번 싹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7:3 정도로 섞어서 했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오피셜한 장소이기 때문에 7:3인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5:5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공식적인 언어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쫙쫙 땡기질 못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그거 컨텐츠를 관조하게 합니다. 신호가 정말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신호는 거의 이제 7대3을 반대로 쓰죠. 되게 캐주얼한 게 7이고 오피셜한 게 3인데, 신호도 보면 오피셜한 게 없지 않습니다. 베드포드 블루클린 신호도 보면은, 그 김신호도 원래 이 업 하기 전에 이제 국제학교에서 애들 티칭하는 걸 했기 때문에 오피셜한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돼 있어요. 왜냐면은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부모라든지 거기는 또 평가가 아주 중요한 필드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구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기 우리 카멜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또 봤을 때 되게 멋있는 이미지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분들은 이걸 또 잘 못해요. 제 친구 승열이만 보더라도, 승열이가 지금 2만인데 승열이가 일단 착장이 좋고 얼굴 마스크가 좋고 글이 진지해요. 글이 너무 진지합니다. 승열이가 조금 더 힘 빼고, 물론 승열이는 진지한 글쓰기인데 이제 솔직한 글쓰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승열이가 저한테 컨설팅 한번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야 좀 개소리도 좀 하고 허튼 소리도 조금 해, 야 너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넌 진지한 사람이니까 9대1 8대2 정도로만 해봐,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피드글에서는 그런 캐주얼함을 많이 드러내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원양이 쓰거나 정우가 쓸 때 또 톤앤 매너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맞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때는 그냥 문어체로 쓰는데 어느 때는 구어체로 씁니다. 대부분은 문어체로 써요. 뭐뭐 했습니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데, 어떨 때는 뭐뭐 했다, 이건 이거다, 수박은 이랬다, 이렇게 문어체로 씁니다.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톤을 환기시키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15년간 이제 갈고 닦은 제 나름의 스킬이고, 요거는 아마 카피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고, 그래, 캐주얼한 플랫폼이니까 어쨌든 오피셜한 톤앤 매너와 캐주얼한 톤앤 매너가 이제 같이 나와야 되겠다, 글 속에서도. 그리고 DM으로 응대할 때 조금 더 캐주얼해도 괜찮다. 왜냐면 DM은 일단은 퍼스널한 거예요. 이제 차 안에 단둘이 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캐주얼하고 그 기회를 좀 더 포착하면 좋겠다. 너무 막힌다. 제가 보통 10시 비행기나 10시 반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요, 그럼 이제 11시 반, 12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늘은 좀 티켓이 없어서 아침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아직 출근 시간하고 몰려 있는지 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20분 찍었네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거, 이제 인스타그램의 인격화, 아무리 오피셜한 계정이다 하더라도 진짜 큰 무슨 뭐 폴로 이런 계정 아닌 이상, 뭐 빈폴 이런 거 아닌 이상 조금 더 좀 사적으로 보여도 좋겠다. 그게 이제 초반에 뭐 만 단위로 가는 거에는 정말 효과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오피셜하고 캐주얼을 좀 섞어 가야 된다. 피드에서도 그렇고 이제 DM에서도 그렇고 글쓰기에서 특히 더, 그러면 훨씬 더 쫙쫙 붙는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친구가 됐나? 네, 그렇습니다. 또 벌써 이제 여러 개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번에 마지막 강의 또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